이제 주체에 관한 당사자 대리인까지 마치고 이제 객체에 관한 소, 청구, 뭐 심판의 대상, 소송물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역번호 2-38 소의 의, 뭐 청구, 소, 신청 이거 약간 혼용해서 쓰는데 약간의 뭐 어떤 관념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냥 소, 신청, 청구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소의 유형은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예컨대 금전지급 청구는 이행의 소인 거 확실히 뭐 오죠. 느낌이 다가오죠. 그 다음에 확인의 소는 소유권 확인의 소. 뭐 이런 거.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소극적 뒤집었달까 이게 뒤집은 반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이런 것도 많이 쓰여요. 차끼리 부닥쳤는데 거꾸로 서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보통 이용을 하면 다친 사람이나 부서진 측에서 자기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꾸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자기가 지금 서로 네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거꾸로 치고 나가서 내 책임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보통 경우는 자기가 다쳤다 부셔졌다 해서 상대방한테 이행해소를 넣고 이행해소가 들어간 것을 뒤집으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느냐 손해배상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뒤집은 게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말싸움에서는 좀 밀리는 측이 뭔가 지금 가해자로 몰릴 판인 사람이 억울할 때 거꾸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자기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을 피고로 삼아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성에서는 취소권 같은 게 여러분이 민법적으로는 의사표시로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재판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행사해서 법원의 판결로 돼야 그 형성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민법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게 그 부분이 형성해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109면의 박스에 보면 형식적 형성해소라는 종류가 있어요. 앞에 형식적이란 말이 붙은 바람에 약간 이런 거 뭐 용어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진정, 부진정 뭐 이런 정도의 느낌에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실질은 소송이 아니다에서 시작하는 이런 비송인데 비송, 소송이 아니란 뜻이에요. 비송. 소송은 아닌데 사적인 어떤 관계에서 약간의 이해가 첨예하다든지 뭔가 법원이 좀 후견적으로 살펴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는 그렇지만 소송은 아닌 그래서 소송 절차가 아니라 소송 절차에 대비되는 비송의 절차로 뭔가 판결도 아닌 어떤 결론으로 결정으로 내려주는 이런 절차를 비송 절차라고 해요. 원래는 법원이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인데 그 중에 뭔가 이해관계가 좀 첨예해서 법원이 한번 서포팅하고 들여봐줘야 되고 좀 챙겨줘야 될 어떤 그런 관계를 사인 간의 관계를 법원이 다루어주는 그 영역을 비송이라고 그래요. 그 절차를 비송 절차라고 하고 그런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하고 그것을 규율 하는 기본법이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어요. 비송사건 절차. 소송과 대칭되는 어떤 원리에서 작동돼요. 소송과 대칭되는. 근데 지금 형식적 형성의 소라고 해서 민법에서 보면 공유물, 공유자 간의 공유물을 협의해서 분할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원래 공유 지분이 뭐 3명이 3분의 1씩 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합의해서 안 돼요. 법원이 관여해서 분할 어떻게 해라라고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은 그러니까 소송은 아니에요. 실질은 소송은 아니에요. 당사자의 지분을 갖고 싸움을 한다면 내 지분이 더 많다 아니다. 이런 거라면 소송이 될 수 있는데 뭐
내가 샀을 때 내가 돈을 더 내고 내가 사실은 반을 갖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싸움이 되면 그건 싸움이 되는데 이건 지분은 딱 다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분 자체. 근데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뭔가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그럼 소송으로 내와라 해서 다루어줘요. 이런 것을 형식적, 실질은 비송이지만 형식적으로 소송으로 해주는데 결국은 형성적인 효과를 판결에 의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형성의 소급의 어떤 권리관계를 창설시키는, 형성해주는 이런 내용을 가진 법원의 그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을 형식적 형성해소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 이런 경우 있고 경계 확정해소 경계를 여러분이 이제 요새는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렇게 보면 뭐 125번지 일과 126번지가 여기가 경계인 줄 알았는데 뭐 보니까 요까지 무슨 나무를 자기네 키운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기네 땅에 나무 키우고 우리 땅은 거기까지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경우의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경계를 침범한 거죠. 경계를 침범한 거죠. 실은 근데 이쪽이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는 싸움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침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후자의 경우에 경계가 정확히 어디냐 라는 것을 125의 1번지랑 126번지의 경계가 어디냐 라고 당사자끼리 이게 잘 못하니까 뭐 측량을 하는 그 기준점이 애매해서 원래 알고 있던 경계가 아니었던 뭐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법원이 이제 측량을 시켜서 어디가 경계다 뭐 이렇게 해서 정해줘요. 그런 경계 확정해소 이것도 원래는 본질은 비송인데 당사자 간의 어떤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 있고 실제 이 분쟁의 도사림은 단순히 경계가 어디냐면 경계 정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어떤 분쟁까지 있을 수 있냐면 요 땅의 소유권이 이쪽의 을의 땅이냐 갑의 땅이냐 원래 경계가 여기든 정해지면 땅 자체의 소유권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경계가 그렇게 됐던 걸 침범했을 뿐이지 자기 땅을 소유권까지 넘어갔던 건 아닌 건데 지금 이게 실은 어디까지 싸움이 확장될 수 있냐면 그 부분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런 싸움까지 사실은 내재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유권의 다툼이지 경계의 다툼은 아니에요. 경계는 원래 번지가 있고 측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그 번지의 경계는 어딘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우리가 파악을 못하거나 좀 틀리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소유권 다툼과 경계 다툼은 차이 알겠어요? 소유권은 요 부분의 땅이 내 거냐 네 거냐 경계가 잘못됐다는 거가 뭐 있긴 있지만 설사 경계가 여기가 경기든 하여튼 이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을의 주장과 아니다 우리 땅이다 갑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125-1과 이 126의 요 사이 땅은 이 소유권의 범위를 놓고 싸우는 싸움으로 확산되는 이런 싸움도 경계의 다툼의 근저에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구별은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은. 근데 경계 자체는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라는 의미의 뭐 넓은 의미는 싸움이죠. 싸움이죠. 서로 이 경계가 애매하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실제의 그 경계는 뭔가 측량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싸움거리가 원래는 아닌 거죠. 측량이 잘못됐다 일 뿐이겠지. 또는 그게 부정확했다 뿐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다툼이 소유권을 깔고 있을 다툼도 있기도 하고 등등에 의해서 법원이 관여해줘서 분쟁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도 실질은 비송인데 형식적
형성해소라고 불러요. 형식적 형성해소. 일단 그런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 보면 소송과 비송에 비교해가지고 이 소송 절차를 지배하는 원칙과 비송 사건을 지배하는 원칙이 차이가 있어요. 쭉 보면 여러분이 절차 전체를 지금 소송법의 절차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봐야지 뭐 이게 비교가 될 텐데 하여튼 거기서 보면 심리 방식만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필수적 변론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분쟁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134조의 필수적이란 말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된다. 판결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치고받고 해서 내려진 결과,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전제로서 변론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 비송사건은 이런 분쟁이 원래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니까 반드시 변론을 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판의 형식도 판결인데 반해서 헛쪽은 결정이라고 해요. 등등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증명은 소송은 엄격한 증명인데 반해서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 개념은 조금 지금 당장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 자체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한다라는 거는 이쪽이 소송 절차의 개념이 완전히 안 잡혀 있으면 설명하기가 힘들죠. 하여튼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송 개념이 그런 게 그럼 지금 형식적 형성해소라고 하는 실질은 비송인데 말고 그럼 진짜 비송은 뭐냐? 여러분 호적 같은 거 요새 호적이라는 용어 안 쓰지만 호적, 공탁, 등기 이런 거는 그냥 법원이 사인간의 관계를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뭐 한정치산 선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법인의 어떤 해산에 관한 거 신탁 문제 이런 거는 본래 비송이에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율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원이 관여를 하는데 실제 사인 간의 다툼을 전제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법원이 후견감독적으로 관여해줘서 거기에 뭐 넓은 의미의 어떤 다툼적인 것을 좀 처리해주는 그런 게 비송이에요. 비송. 그렇지만 그건 소송에 있어서 사인 간의 다툼하고는 틀린 거죠. 법원이 그냥 후견감독,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거지 사법적인 게 아니죠. 판단이 아닌 거죠. 어떤 행정적인 거죠. 근데 행정적인데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이 담당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그게 비송이죠. 비송. 아까 말한 공유물 분할 청구나 경계 확정 소송 이런 것 등은 본질은 비송이지만 소송으로 지금 처리해줘요. 그래서 형식적 형성 소송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제 소의 종류 이런 개념 일단 조금씩 알면서 그 다음에 챕터가 또 항목이 바뀌면서